이 정도 하죠.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35분 신청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한 10분 정도 되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학생 어머님들도 보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그 블로그 포스팅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집에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죠? 보셨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현행 고교학점제에서의 내신 국어 그리고 수능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모르세요. 모르는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벌써 이런 말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으시나요? 예, 진짜거든요. 갈등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비롯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 국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성적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읽을 줄 몰라요. 특히 누가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좀 아는데 특히 누가 몰라요? 무식한 남편 놈이 뭐죠? 제가 남편 놈이라고 그랬어요. 묵바라고 그래요. 묵바. 입시에 무식한 아빠들.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국어가 80점이라고? 너 그동안 국어학원 3년 동안 보냈잖아. 자기 관심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이제 첫 번째 받은 성적표만 보고 왜 이 아이가 국어가 이 모양이냐. 수학을 너 초등학교 때부터 4, 5, 6 수학을 보냈다며. 근데 모의고사가 또 고1 첫 번째 모의고사는 중학교 3년 과정에 치는 모의고사라는데 어떻게 점수 86점밖에 안 돼? 그동안 돈 지랄한 거 아니야? 저 지랄이라는 말은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셨던 그분도 지랄이라는 말을 쓰셨길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적어도 어머님들이 성적표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 선생님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단과학원이나 재종반에서 같은 학원에서 일탈을 못 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들의 강사를 다 제끼고요. 일탈을 쳤었고요. 그리고 30대 중후반에서는 메가스터디 이투스 같은 대형 인터넷 학원으로부터 거액의 스카웃료를 제한받으면서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그런 제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국어 선생님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무엇으로 자부심이 강했냐면 수능 국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문을 열다를 하면서 국어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뀌었죠. 제가 필드에서 수능 강의를 한참 하던 시절의 국어와 지금의 국어는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수능을 알고 수능을 가르치시는 분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책상 위에 나만 알고 싶은 공법이랑 한 뼘 일기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설명에 호응 잘해 주신 분께 상품을 좀 드릴 텐데 저희 책 아니 제일 먼저 오신 어머님께 오늘 9시 30분에 두 권 다 드리시죠. 이제 10시 30분 설명회 40분 전에 도착을 하셨고 게다가 전 설명회 하면서 설명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커피까지 대접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 전하고 싶어서요. 예, 선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풀을 썰들입니다. 중학교 국어 성적 그 신기로 중학교 성적을 우리 아이의 실력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국어 성적은 여러분 남편들의 연봉과 비례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머님들의 극성과 비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 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인근 학교에 분포중학교였습니다.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들. 전교 1등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 사이에 잘하는 그룹의 아이들은 서로 알잖아요. 제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전과목에 하나 틀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99.8 뭐 이렇게 찍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한 과목도 없었습니다. 내신에서도 2등급이 수두룩했습니다.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은 연속성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느냐면 중학교 국어 공부는 태도의 문제다.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단순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두 번째, 제가 챕터 2부터 해서 5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고급 정보이죠. 상당수 이모님들이 모르시는 것들, 혹은 간과하는 것들, 혹은 경시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사실 오늘 점심시간을 넘겨서 1시, 2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보통 설명이 90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시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빠뜨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제가 10월 중순부터 해서 사실 조금 당겨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입시 일정이라든가 고입 입시 일정이라든가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좀 달려나갈 생각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공부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내 아이 학원을 몇 군데 보내는데 몇 살 때부터 보냈는데 공부를 하지 않다니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 수학 열심히 시키셨고 영어 열심히 시키셨는데 오늘 국어 설명이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요. 이번 설명회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묻거든요. 어제도 물었습니다. 다혜에게도 물었고 가진이 어머니 아직 안 오셨나? 가진이에게도 물었어요. 야 니들이 지금까지 학원 수업 시간 그리고 너희들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합해서 수학 공부의 량을 100으로 보면 그 100 대비 국어 공부량은 얼마나 되느냐. 가진이가 처음에 그랬어요. 1요. 그러다가 제가 인상을 쓰니까 10. 공부 100 할 때 국어 공부 10 하는 것이. 다임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임이 열심히 하는 친구에도 불구하고 수학 대비 10 한다는 거거든요. 우찬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찬이 5 정도 이야기하죠. 지독하게 안 합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드렸습니다만 대구 수성구에 가면요. 대구의 국어학원 중에 국어학원, 단위 국어학원으로 학생, 수강생이 5,000명이 있는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마 국어학원에 다니는 인원 전체가 그 정도일걸요? 수성구에 1,000명이 넘는 국어학원이 5개나 돼요. 인구 80만 명인 부천에 1,300명짜리 국어학원이 있어요. 청주에 1,000명짜리 국어학원이 5개가 넘어요. 근데 부산은요, 제일 잘 되는 국어학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공부 되게 안 하는 거죠. 공부 시키지 않아요, 국어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큰 오산이라는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국어학원이 자꾸 제 수업을 깐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문제를 풀고 막 그런데요. 문제풀이 위주로 계속 시킨대요. 자, 여러분들이 시키는 국어 공부는 어떤 공부입니까? 아니,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어 공부의 영역은 어떤 것이에요? 대부분의 국어학원들이 뭘 시킵니까, 여러분? 지필평가에 객관식 시험 맞히는 공부 시키죠. 그렇잖아요? 소수령평가 문제를 풀리긴 하지만 소수령평가 문항을 잘 작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부를 시키던가요? 지필고사의 비중이 떨어졌잖아요. 중학교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60%밖에 안 되죠. 객관식의 비율은 전체 100점 만점 몇 점밖에 안 됩니까? 30점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객관식 30% 맞히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것 외에 국어는 배우고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선운수령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과 선운수령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40%에 정리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를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수행평가는 되게 만점을 주지 않아요? 점수 급간이 짧죠. 그러니까 100점 중에 99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점 차이가 크게 차이 없는 걸까요? 차이 큽니다. 중학교 때 차이 없죠. 90점이나 100점이나 둘 다 A니까. 고등학교 하면요. 어마무시한 점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니, 1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세특이죠, 세특. 수행평가의 내용이 세특에 기재된다는 거죠. 관찰 내용이니까. 특히 중간고사 끝나고 진행되는 세특. 더 중요한 건 언제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진행되는 세특은 대놓고 얘들아! 이번 수행평가는 말이야 너희들 생기부에 기재될 내용이야.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 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모르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놀자판이죠.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성적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이 자리에 앉는 어머님들의 80% 90%는 충격받아요. 그래도 3년 내내 학원 보냈는데 그래도 2등급은 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서영고 합격생의 지역적 분포, 합격자 지역적 분포 한 40% 정도는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합격한다고요? 서울 아이들이죠. 이른바 강남 3구 아닙니까? 그리고 졸업생과 N수생 비율로 했을 때 N수생이 몇 프로 정도 합격한다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40, 50% 정도 되죠. 그러면 서영고 합격생들은 대체로 서울 아이들이고 대체로 재수생들이고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기호되겠습니까?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죠. 특목고 자사고의 졸업생 인원과 서영고 합격생 입학 정원이 비슷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학원 보냈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냈다고 중학교 때부터 학원 보냈다고 1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특히 국어는 공부도 안 시켰는데. 우리말이니까 다 우리말이잖아요. 베트남 아이들이 국어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이니까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될까? 다 우리나라 애들이 시험 치는 시험이라고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해 드렸죠. 보십시오. 이게 성취도 A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은 이렇잖아요. 국영수 과가 그래도 90점 이상이면 우리 애는 공부 좀 한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알림이 공시정보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올려두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범주 안에 듭니다. 센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90점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41%예요. 41%.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가다가 눈길 한 번 주면 2명 중에 1명은 90점 넘는 아이들이에요. 어디 학교들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요. 만약에 동아중학교 14.6이잖아요. 엄마들 중에 일부는 학교에 전화했을 줄 모르죠. 자, 특정학교 지칭하기 그렇습니다만 해강중학교나 센텀중학교 같으면 무조건 학교에 전화했을 겁니다. 시험 문제 어렵게 냈다고. 특목고 자사고 하는데 지장 있다 그러겠죠. 한바다중학교 2학년 2학기 41.3%입니다. 분포중학교 37.3%, 2학년 2학기 때 47.7%, 46점, 2명 중 1명은 90점 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시험을 대부분의 중학교 국어학원에서 어떻게 공부시켜요? 4주 동안 진도를 멈추고 똑같은 문제를 수십 번씩 풀리죠. 그렇게 해서 90점을 받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내신 몇 등급 받을까요? 모의고사 몇 등급 받을까요? 수능에서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국어 공부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텍스트를 외우는 거예요. 국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 소단은 겨우 해봤자 3개. 많으면 4개. 교과서 지문의 양으로 보면 한 2시간 정도 가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인데 큰일이다. 그러니 부산의 수능국어 성적이 전국 13개 시도에서 한 10위권 정도 되죠. 부산에 1등이면 전국 10등이란 말이에요. 시험 범위랑 비교해 봅시다. 제가 올해 1학기, 2학기 학년 구별 없이 그냥 했어요. 대천중학교 시험 범위가 2단원과 3단원이 들어갑니다. 소단으로 치면 한 4단원 정도 됩니다. 시험 범위 제일 많은 편이에요. 용문중학교 소단원 꼴랑 3개, 대연중학교 소단원 꼴랑 4개. 대체로 단원이요 3개에서 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한 달 내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냐 보십시오. 문연 요구입니다. 1회 1단원 교과서 단원이죠. 그리고
교과서 밖의 지문, 공목수를 주는데 이걸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지 주고 읽어봐. 그리고 시험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목술과 관련된 문제를 찾으려면 족보학과를 찾아도 없고 나무 아카데미가도 없어요. 대비 안 돼요. 저도 준 짜리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만들어준 문제. 1회 2단원, 1회 3단원, 3회 1단, 추가 지문, 베카리의 형벌, 3회 3단원.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 단원이 몇 배 많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중학교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학년 시험범위예요. 교과서만. 근데 단원의 양도 어떻습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양이 많아요. 한 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많은 게 교과서 단원으로. 중학교 국어 공부하던 식으로 텍스트를 달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를 한 아이들은 적어도 물리적인 공부의 시간이 3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확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5회독, 6회독, 10회독씩 해서 시험을 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1회독하기 어렵죠. 게다가 뭐 하더랍니까? 예, 모의고사 지문 나와요. 모의고사 지문 나와요. 대형고등학교 수학 1, 3지하죠. 국어도 하거든요. 국어도 주 3제인가 그럴 겁니다. 수능 지문 줍니다. 수능 지문. 선생님 수업 해줄까? 안 해줍니다. 지들이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국어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 단원들을 선생님 뭐 해줍니까? 수업 시간에? 학원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해 주시죠. 학교에서 했던 거. 그리고 문제 풀리죠. 시간 쓰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국어에서 만약에 문헌요구 기준으로 6주 동안 내신 공부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단원을 선생님이 다시 읽어주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6주 걸리겠죠. 하고 나서 6주 동안 학교 수업했던 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텍스트를 읽을 시간은 없죠. 오로지 뭐예요? 기계적으로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분명히 다음 글 읽고 물으면 답하시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다음 글 안 읽고 문제 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제가 답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왜 틀렸니? 왜 틀린 거니? 중학교 시험 틀린 아이들 대부분 이겁니다. 잘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빠뜨렸어요? 안 읽었어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바쁘니까. 글을 안 읽는다니까요. 기억력으로 풀어요. 그래서 몇 번째 문단에 몇 번째 줄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한다니까요. 왜일까 도대체. 분포고등학교 보십시오. 올해 분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라고요. 교과서에서만 안 나와요. 제가 뭐 문제 샘플도 보여줄 수 있는데 중학교 국어는 그냥 교과서 텍스트, 교과서의 내용이 보기에도 오고 선택지도잖아요. 그런데 외부 교재 쓰지 않는, 부교재를 쓰지 않는 학교들도 텍스트는 본문은 교과서인데 보기나 선택지는요? 교과서 바뀌죠. 예를 들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텍스트를 주고 가에 나타나는 화자와 시적 상황 및 정서가 같은 것은 해놓고 선택지 5개 뭡니까? 배우지 않은 싫어죠. 글읽기 연습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안 배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일일이 공부할 짬이 되느냐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국어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수학도 다 그러는 거예요. 국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국어 공부량을 적어도 수학 공부 대비 수학 공부만큼 할 수 없죠. 수학보다 더 하라는 소리도 못해요. 수학 공부의 절반 정도는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받았던 그 성적이 모두 신기루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부산 외고를 좀 보실까요? 부산 외고. 충격적이죠. 뭐만 들어있습니까 지금? 뭐를 제가 뺐어요? 교과서 범위를 뺐죠. 교과서 범위 빼고 전문강의 삽을 싣고 농무, 흰 바람벽이 있어 고향까지는 뭡니까? 현대시예요. 현대시. 그래도 어렵죠. 얘들은요. 학교 수업 배웠지만 참고서 자습 써가지고 학원에서 이야기해 준 거 학습지고 달달달 외워요 또. 외워봤자 머릿속에 저장된 거 별로 없고 고등학교 가면 학교 수업 시간에 말씀했던 그 표현으로 문제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동동, 보리타작, 사리와 탐진찬, 촌요
규원가까지는요, 고전시예요. 규원가 한 작품이요. 규원가 한 작품을 공부하는 시간이 중학교, 재연중학교 시험 범위 이거 공부하는 만큼 텍스트 공부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보내기 전에 고등수학 상하를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수원2 혹은 미적까지 시킨다. 선택이잖아요. 근데 국어는요. 고전시가나 문법이 그런 범주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친구들은 이 부분들이 나오면 열중시합니다. 동동 하나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몇 분 걸리냐면 90분에서 100분 걸려요. 규원가는요 90분에서 120분 걸려요. 텍스트를 내신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려면. 공부할 시간 없어요. 부산 외고 애들은 시험 기한 되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건 하죠. 부산 외고, 국제고, 해고 애들은. 시험 기한 6주 동안 참 두세 시간 자는 겁니다. 엄마 보면 애 앞에서 눈물 못 흘리면 피눈물 흘려요. 아빠는 맨날 그러죠. 공부 안 해도 된다. 나중에는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뭐 했노?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설 범위 들어가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소설은? 소설이 만세전 만복사 접하기 소설과 구보시 1이면 중학교면 선생님이 학습지로 줬거나 교과서로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는요. 겹쳐서 나와요. 또 문법도 보십시오. 문장 표현,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게 교과서 방만이 교과서. 교과서는 포함도 안 한 거야.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걸 저희 아이들에게도 수업 시간마다 제가 수업 시간 뭘 가르치려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마다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안 해요. 왜? 나는 선생이니까 선생님 늘 저런 소리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엄마로부터 야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자,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그러면 중학교 때 90점을 받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A 비율입니다. 자, 국제고등학교. 충격적이죠. 미치죠. 90점 이상이 몇 프로예요? 70%가 넘어요. 그럼 90점 받으면 몇 등급이에요? 6등급, 7등급이에요. 1등급 받으려면요? 다 맞춰야 돼요. 서술형평가 소수점 자리에서 감점당해야 되죠. 제 딸이 부산 외고 졸업했거든요. 98.3 받으니까 3등급이에요. 객관식 다 맞추고요. 이번에 국제중학교 서술형평가 어떻게 채점인 줄 아십니까? 조사받들이면 감점이에요. 서술 하시고 그랬는데 이다라고 종결 표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8점 감점이었습니까? 7점 감점. 나머지 내용 다 맞는데 이다. 당연히 서술 하시고 그랬는데 서술 안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야 어려웠다. 이 정도, 사실 이 정도가 적정이거든요. 1등급이 4%니까 90점 넘는 아이들이 7.9%인 겁니다. 선생님 심할 썼을걸요? 분포고등학교 4.2%? 문현여고 어디더라? 더 하나 있었는데? 어렵겠네요. 심할 썼은 선생님들일 겁니다. 분명히. 어렵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A 비율이 20% 이상이죠. 자, 중학교 때 90점 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90점 받으면 몇 등급이라고요? 일반적으로 3등급이에요. 3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머시마들. 우리 아이는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걸 아이의 성격 탓으로 하세요. 성격 탓이 아니라 문해력이 약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었다가 서술형평가에 다 감점 당하는 거죠. 환장합니다. 제가 고1 내신 대비를 하고요. 덜 읽고 덜 쓴 아이들 답안을 보면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주먹으로 턱이라도 날리고 싶은데 아무리 가르쳐도 점수가 안 나와요. 소설은 다 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손은수령이 확 뛰죠.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앗 2027이었거든요. 큰일 났죠?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 16살 먹게, 우리 아이들 지금 몇 년생입니까? 예? 2008년에 아이를 낳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남편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이에요.
올해 중3들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습니까? 재수가 어렵죠. 지금 중2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내신도 달라지고 수능도 달라지죠. 여러분 애들이 재수를 하면 수시로도 다시 도전하기 어렵고 정시도 어려워요. 2학년부터는요. 저희 학원이 통합사회도 했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사회. 근데 학부모들이 난리 난 거예요. 사회를 왜 하느냐? 유전거래 선견지명. 중2부터는 다 해야 되죠. 의대 가는 애들도 사탐시험 쳐야 돼요. 저는 왜 그랬냐면 고1 때 사탐은 내신 산출할 때 과탐이랑 똑같거든요. 단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1 때 내신은 사회도 과학만큼 중요한데 아무도 안 해요. 하자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 애는 의대 갈 건데 왜 사회를 하냐. 환장할 지경. 근데 이제 그게 와버렸어요. 유전거리 말한 대로 다 됐어요. 모의고사 보십시오. 모의고사. 자, 중학교 때에서 90점 넘는 아이들이 40%가 넘었어요. 고등학교에서도요. 내신 시험 90점 넘는 아이들이 20%가 넘었죠. 자, 이게 모의고사예요. 고1이 2022년 3월달 모의고사 1등급이 몇 점이요? 1등급 몇 프로예요? 4%예요. 전국의 4%만 76점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책도 좀 읽었고 중학교 때 내내 3년 내내 90점을 받았으니까 2등급은 받기 개코다 개코. 76점이다. 근데 보시면 국어 1등급 컷이 수학이랑 거의 비슷하죠. 수학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도 수학만큼 시켰어야지. 수학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야지. 그런데 이제 중3쯤 돼서 야 국어학원 가자 그러거든요. 걔가 뭐라 그래요? 국어는 학원 안 갈 거예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없는데 아이들. 국어는 그냥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고2 때도 79점이에요. 전국에 4%만 79점이에요. 수학이랑 비교해서 국어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영도자께서 위대한 영도자께서 수능국어 킬러문항 내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수능 볼래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에 수능에서도 보라고요. 수능에서 2017년도에 국어가 1등급이 84였을 때 영어가 그때는 수학이 가나했었잖아요. 82, 88이에요. 수능에서도 국어가 어렵다고요. 영어 절대평가된 이후로 변별력이 수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수능을 어렵게 낸 거예요. 2020년도에 91점이죠. 수학이 92, 84였을 때. 21년도에 88점이잖아요. 작년에 엄면이 84점이었어요. 전국의 4%만 84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수학 대비 공부량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부산 경상권의 특목고 자사고 설명을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포철고등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자료로 이야기했어요. 고1, 2 때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수능까지 1등급을 유지하는 비율 14%입니다. 3년 내내 공부해요.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해야 1등급 받는 아이들이 1등급이 될 가능성이 14%라고. 이건 국영수가 평균이거든요. 국어는 10%도 안 돼요. 지역별로 달라요. 부산은 제가 자료 보니까 6%인가? 자, 지금부터 이 설명을 얼마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만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넘쳐나서 가셔야 되니까. 자, 모의고사 문항의 구조는 아시죠? 1번부터 4,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 틀린 문제의 개수, 그리고 16번부터 45번 문제의 틀린 개수, 전반부에서 문제를 많이 틀렸느냐, 후반부에서 문제를 많이 틀렸느냐, 이거 보고 아이를
판단하실 수 있는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년 4월 초쯤 되면 내 아이들의 첫 번째 성적표를 받게 되겠죠. 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들 이미 우리 아이 위에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모의고사 성적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학평 모의고사 성적은 이래요. 이게 이 성적표를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의문다음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이 성적표를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러드려도 아직은 당장의 문제로 생각들 않으셔서 관심 좀 덜 하시던데요. 보통 어머님들이 성적표를 받으시면 뭘 봅니까? 원점수. 100점 만점이 몇 점이다? 이건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 컷이 96점인 시험에서 95점 받은 건 전부 5% 안에 드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1등급 컷이 79점인 시험에서 85점이면 전국 2% 이내에 드는 거거든요. 원점수 기준으로 보지 말자. 또는 표준점수 기준으로 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 늘 고정된 내 아이의 위치를 보는 방법은 뭘까요? 100분위를 보는 거죠. 내 아이 100분위가 98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국 2% 이내에 든다는 거죠. 이것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등급이나 원점수 기준으로 아이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적표가 보여준 게 많아요. 영역별로 어휘, 개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 문제에서 몇 점 만점에 몇 점을 이것까지도 보셔야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아래의 표입니다. 정오표 분석. 이거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이 정오표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게 문제이죠. 이 정오표 분석 안에 우리 아이의 특성, 아이의 국어 실력의 면이 다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성적이 보면 정오표 정답률과 난이도가 나와요. 이게 답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가 선택한 답이에요. 내 아이가 20번 문제 5번을 체크했고 정답이 5번이고 채점 결과 맞았다. 정답률이 나오는데 이 정답률 파악이 중요합니다. 정답률 A가요. 80% 이상의 대부분 학생이 맞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 정도를 틀린다면 내 아이가 어렸을 적에 반려견이랑 잘 놀더니 지능이 그 정도 수준이 돼버렸나?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이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안 틀릴까요? 틀립니다. B는요, 60% 이상 80% 미만 학생이 맞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 B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죠. 수학으로 보자면 한 10번 정도 되는 몇 줄로 혹은 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정도 돼야 됩니다. C부터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40% 이상 60% 미만이에요. C 난도가 최고 난도인 시험으로 나오면 1등급 컷이 97, 98이 되죠. 근데 그런 시험에서 92점 받았다고 공부 좀 했네 그러고 D나 E 난이도가 많은 시험에서 80점 받았더니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아이가 그러죠.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여러분 설명회들 많이 다녀보셨죠? 과목별 설명회. 이런 이야기들을 학원에 선생님들이 해주던가요? 국어 모의고사 성적 10점 만점 62점인 애가 있어요. 6등급 학생이에요. 얘는 찍고 자나일까요? 다 풀고 제대로 성적 받은 걸까요? 정말로 다 풀고 62점 받았다면 큰일 나죠. 그나마야 찍고 자나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종합표를 보면 알아요. 종합표를 보면. 자, 봅시다. 이 문제를 한번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A, B, C 중심으로 한번 A, B 중심으로 보십시오. A, B 문제 어떻습니까? 대체로 맞췄죠? 여러분 찍고 잔 아이들이 있을까 싶잖아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차고 넘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재정반에서 강의했었잖아요. 제 수종합반 학원에서도요. 서울대반 아이들은 끝까지 OMR 카드를 내는 그 순간까지 답안 작성을 노력하는데요. 아랫반 아이들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랫반 아이들 감독이 들어가면 20분 동안 시험 다 치고 잡니다. 숙면을 취합니다.
3교시 힘을 얻으려. 이 AB는 맞췄죠. 그러니까 적어도 뭘 아니다? 풀긴 했다 이 말이죠. C는 어때요? 자, A는 틀린 문제도 있지만 A는 대체로 맞춘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거 보시라는 거죠. 문제는 이 난이도 문제는 저학년 때 사고력 훈련 깊이 있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이 난이도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느냐, 서울대 연대 의대를 가느냐. 뭐 서울대 연대는 비슷하다. 서울대 연대 의대를 가느냐, 가톨릭 의대를 가느냐를 순위에서 결정짓는 난이도들 이 같은 건데요. 이 난이도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가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제 중3 아이들에게 수업에 때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지문 읽기 연습은 되었으니까 선택지 끊어 읽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선택지가 길어졌어요. 선택지가 복잡했어요.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문은 조금 더 가볍게 내고요. 프레시하게 내고요. 라이트하게 내고요. 선택지를 꼬아놔요. 성격 급한 아이들. 이거 성격 테스트 문제처럼 돼버리네요. 그렇게 바뀐 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비난이도 문제들도 대체로 얘는 틀린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얘는 찍고 잔 건 아니죠. C는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6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에게 C는 넘사벽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정오표 분석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6등급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 성적이 오를까요? 찍고 자서 6등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풀이해서 6등급인 아이. 찍고 잔 아이죠. 그렇죠.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을 올린 포인트가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제가 경향신문에 용한 점쟁이로 제가 보도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정오표 분석이랑 모의고사 시험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찍고 자서 6등급인 학생이 필요한 건 성적 상담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98점. 와. 기도하세요, 빨리. 저를 804의 석불로 생각하시고 보리와 남자의 부처로 생각하시고 저는 부처보다는 그 일주문 옆에 나한이랑 더 가깝게 90, 뒤에 보세요. 예부 좀 보십시오. 98점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몇 번에서 틀렸어요? 4번에서 틀렸죠. 그리고 난이도는요? A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수죠. 그럼 실수면 예를 들어 1년에 시험을 4번 치면 4번 중에 몇 번 정도? 한 번 정도 하면 실수죠. 근데 이런 게 반복되면요. 이런 케이스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요. 드물죠. 왜? 98점 받는 애가 드무니까. 근데 98점 받는 아이 중에 A를 틀린 아이는 더 드무니까. 근데 이런 놈들은 계속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중에 공부하러 책상에 앉았는데 바로 공부 시작 못하는 애 있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책 꼬지도 한번 딱 봐야 되고 책도 일어나서 앉았다 좀 해야 되고 핸드폰도 좀 더 봐야 되고 엄마한테 물 좀 달라고 해야 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20분째 꿈질거리는 놈들이 있거든요. 초기 예열이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전반부에서 틀린 아이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모의고사 치기 전에 웜업을 하라 그러죠. 8시 40분부터 모의고사 시작하니까 8시부터 예열 문제를 풀라 그래요. 예열용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면 8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얘는 몇 분 동안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120분 동안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지죠. 반면에 뒤에서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죠. 수능시험은 모의고사는 지구력이 필요하거든요. 80분 동안 16바닥짜리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 난이도 틀렸습니다. 얘는. 그럼 얘는 어떤 아이입니까? 실력이죠. 그럼 이 두 케이스의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성적을 올리기가 더 쉬울까요? 예, 이 위에죠. 이걸 보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수업을 많이 듣고 과외를 한다고 점수가 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이를 맡기셔야죠.
그래서 정오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그닥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구간이겠죠. 80점으로 9문항 틀린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랑 95점인 학생을 1등급으로 만드는 것과 80점으로 9문항 틀린 학생 중에 1등급을 만드는 게 누가 더 쉬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정오표를 봐야 합니다라고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95점으로 1등급을 받는 아이의 틀린 문제를 봤더니 시험을 칠 때마다 틀린 문제의 제재의 종류가 다르고 문제의 유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정답률의 분포가 다르다고 하면 이 아이는요 백약이 무효예요.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 치기 전에 안정액을 먹어야죠. 근데 이 아이를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1번 문제 틀렸어요. 이건 이제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 난도의 문제가 하나, 둘, 몇 개 틀렸어요? 3개 틀렸잖아요. 그럼 이게 몇 점이에요? 6점이죠. 6점만,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그 등급표에서 3문제 더 맞춰서 6점을 더 확보하면 80점의 아이가 86점이 되죠. 그럼 몇 등급 정도 되겠습니까? 1등급인 거죠. 그럼 얘가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는 뭐가 돼야 돼요? 지가 맞힐 수 있는 문제. 대부분의 C 문제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늘 하는 말이지만 네가 당장 맞히기 어려운 문제를 공략하지 말아라.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은 아이들은요. 테스트 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학원인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뇌가 벌써 쪼그라들어요. 안 됐죠. 95점으로 2문항 틀린 학생입니다. 얘는 만점에 늘 가겠죠. 곧 만점 받을 수 있겠죠. 왜? B랑 C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95점 2문제 틀렸는데 95점이죠. 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죠. 27번은 몇 점짜리고? 2점짜리고 44점은 3점짜리겠네. 자 그러면 43은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 C인데 D도 맞췄는데 이전에 D는 다 맞췄지 않습니까? D? 왜 틀렸을까요? 마지막에 집중으로 틀릴 수 있고 또요 시간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8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OMR 카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몇 분 동안 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75분에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수능 때 모의고사 때 몇 프로나 문제를 다 풀지 못할까요? 한 지문 정도 못 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3분의 1 이상, 재수생들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은 한 지문을 놓칩니다. D 난도가 어려웠을 때. 4등급 받는 아이들, 3등급 받는 아이들은 한 지문 반 내지 2지문을 못 풉니다. 이 친구도 마지막에 시간 관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1, 2학년 모의고사 정오표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맡기셔라 이겁니다. 얘는 보시면 이 시험은 대체로 쉬운 시험입니까? 어려운 시험입니까? 쉬운 시험이에요. D 난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성적표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선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모의고사 문제 배열에 1번부터 5번 뭐라고요? 화법. 6에서 10번은 장문. 화법과 장문은 특별한 배경식이 없어도요. 글읽기 좀 쉬운 비문학이라고 보면 돼요. 11번부터 15번은요? 문법이거든요. 그게 공부 안 된 거죠. 선행 공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영문법 공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돌리셨습니까? 적어도 2-3번 돌리셨을 거 아니에요? 국문법은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대체로. 특목고 자사고를 가면요. 문법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거의 국문학과 수준으로 해요.
어떤 경우는 더 어려워요. 국문학과에서도 덜 다룹니다. 4대에서는 아주 다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문법의 범주를 스쿨 그래머, 스콜라 그래머 그러거든요. 스쿨 그래머에서는 표준 문법을 내요. 교육 과정 내에서 학교 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콜라 그래머 학문 문법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디서 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를 주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문법을 저는 기본적으로 3번은 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잘 안 봐요. 왜 그 시간에 수학해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선행을 안 했을 가능성이 그 또 하나 또 문제는 뭡니까? 뒤에 보세요, 뒤에. 자, 42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죠. 찍은 거예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얘가 이 부분에서 시간이 없었으면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넉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C난도에서 또 틀렸죠. 물론 얘한테는 이 문제도 어렵겠습니다. P도 틀린 거예요, P도. 그러니까 지금 몇 문제를 틀린 문제의 개수를 보면 1등급 받을 수 있었고요. 독서 좀 많이 했었고요. 읽기 능력을 길렀더라면 1등급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뒷부분 주로 틀린 각 시간의 부족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드려야 될 말씀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어는 공부해도 그대로인가? 그대로일까요? 국어는 공부해도 그대로이면 다행인데요.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공부했을 경우에 텍스트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을 경우에. 문제는 국어에서만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까먹게 되거든요. 독해 속도를 독해나 감상의 원리를 알고 독해나 감상의 속도를 올리면 점수를 올릴 수 있고요. 영어랑 비교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국어를 하는 사람이지만 입시에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얘는 31에서 40번 구간까지가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41에서 45는 다 맞췄죠. 난이도는 비슷하잖아요. DC로. 왜 이랬을까요? 영어는 문항 배열 순서가 거의 고정이거든요. 국어에서 1